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오늘 시즌2를 처음으로 저희가 진행합니다. 김용민 씨를 제가 시사 돼지라고 명명하였는데 코너를 아예 바꿨어요. 시사 돼지, 시사 돼지. 네. 그 자세한 설명은 그리고 그 본격적인 시작은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시사 돼지. 이 첫 아이템은 아무래도 본인과 가장 가까운 짐승. 시사 돼지라서 이 돼지와 연관된. 그들이 지금 동족이 그 비극에 처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아이템을 다루지 않을 수 없어요. 예. 그 소도 요즘 아주 큰 그 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오희종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서울대 수의학과 예. 면역학 맞죠? 네, 면역학 맞습니다. 면역학 담당 예. 정 교수입니다. 여기 중에는 정 교수랍니다. 아, 시간 강사 아니었어요? 학문적 네, 성과도 탁월하시지만은 무엇보다도 조중동이 인정한 그런 학자입니다. 네, 조중동이 욕하면은 이거는 이 시대 지성입니다. 네. 조중동으로부터 아주 집중적인.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저희 방송의 특징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알아서 잘 균형을 잡아주시고 이 방송이 사회생활의 끝이 아니거든요. 밸런스를 잘 유지해서 네, 알겠습니다. 살아남으시길 바라고 예. 저희는 편파적으로 네. 편파적으로 예. 하겠습니다. 네. 자, 저 시사장학 퀴즈가 지난번 뉴욕타임스 1 시즌 1 100회 특집을 기점으로 해서 대변신을 꾀하고 있는데, 자, 이 시사 돼지는 말이죠. 이제 한 달에 넉 주 이 4개의 섹션으로 알차게 꾸미는. 이제 매일매일 똑같지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본격 버라이어티 섹션 프로그램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첫째 주는 뭐고 둘째 주는 뭐고 이러지 않고 꼴리는 대로 땡기는 대로. 그 주간에 필요한 네. 포맷이 어떨 때는 인터뷰도 하고 예. 또 어떨 때는 과거처럼 시사 상황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퀴즈 형식으로 가고 그렇지. 그런 거죠. 예, 네. 소풍도 가고. 네. 그렇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아이템들이 있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인데 이슈 좀 아슈 이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핫 이슈 중점 토크 시간이고. 다음 주는 이제 시사자가 퀴즈가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사 골든벨 형식으로 좀 포맷의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또 핫 피플, 뜨거운 피플을 모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핫 이슈의 피플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데. 사실은 섭외되는 사람만 할 거예요. 그냥. 또 한 달 동안에 있는 그 정치의 어떤 쟁점, 네. 큰 이슈들을 쉽게 풀어주시는 고성국 박사 초대 시간을 저희가 고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연초에 했던 이 방송 굉장히 화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선 주자들 예. 분석 한번 쫙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예. 재밌어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봉주의 PSI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함량 미달의 그런 코너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여러분들이 그 영양실조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고성국 박사를 또 보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네. 아니, 농담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 정봉주 의원이 그 민주당 쪽 이야기에 좀 방점을 둔다면은 네. 우리 고성국 박사는 한나라당 쪽에 방점을 둬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입체적인 한나라당의 이제 국회의원들 직접 섭외하려고 했으나 네. 잘 안 되죠. 안 됩니다. 예. 늘 변화와 혁신을 주는 시사 장학 퀴즈의 뒤를 이은 시사돼지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스튜디오 오실 분들은요,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 team.hani.kr/cctv 여기다가 신청을 하셔야만 저희가 모실 수 있습니다. 메일로 보내지 마시고 블로그 여기다가 그냥 갈게요 이러지만 자막으로. 마시고 자막은 밑으로 쭉 나와. 이러지만 마시고 사연, 성함 그리고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즌2에도 협찬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명품 피자 라피자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고 인사이드 피플에서 단편 영화 VOD 5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 관람권 그리고 대인기의 핫탑 역시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오면은 아마 핫탑도 다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판매 수익금 일부로 부루 청소년 돕기도 합니다. 세계 사진의 역사, 그 역사를 만들어낸 주역들 델피로와 친구들 전시회가 2월 27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데 표 드리겠습니다. 도서출판 시금치에서 시사와 요리가 있는 당신의 식사 시간 안녕하신가요? 라는 건강 강좌 수강 초대권을 드립니다. 잘 사먹고 잘 먹는 법 이 5번의 강의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100년 동안 당신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웰 에이징 프로젝트 발효 흑초 샘표에서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협찬하는 게 아니라 그럴 리가 없죠. 샘표에서
어떻게 아는 분이 그 한겨레의 지인이 있나 봐요. 그분한테 드린 거 또 그 지인이 저희한테 준 겁니다. 샘표가 준게 아니에요. 협찬이 아니잖아, 이거 협찬이. 협찬이 아니라 원조. 아, 협찬이 아니고, 놓고 갔어요, 그냥. 놓고 왔어요. 협찬이 아니잖아, 협찬이. 아이고. 자, 기부를 하신 상품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표에서 사서 어떤 분이 놓고 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준비된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구제역과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기록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정리했군요, 살펴보도록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나는 또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대통령으로서 우리 농산부가 뭐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기 앞서서 근데 우리 그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다 단체여행을 갔다 오고 요번에 이제 단체여행 갔다 오신 지역이 제일 먼저 생겼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구지역이 뭐 상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방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백신으로 이제 아마 확실히 확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돼지를 뭐 200만 마리 이상 죽었다. 소가 뭐 14만 누가 살처분됐다. 이런데 심리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과연 이런 대통령이 전 세계에 있을까요? 고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차근차근 오늘 예. A부터 Z까지. Z까지 예. 완전히 구제역을 해부하면서 맨 마지막에 저희는 대통령께 또 헌사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이 구제역이 어떤 명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네. 일반 분들이 쉽게 좀 이 느낌을 가지려면 이 사람들에서 이 독감 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전파가 굉장히 빠르고 또 바이러스한 질병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결렬돼서 반드시 뭐 죽거나 하는 질병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만 이제 이것이 동물의 질병이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어떤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은 뭐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성 질환이고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이제 법정 전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간단히 본다면은 처음 이 기록이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이탈리아에서 1500년대 초에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1911년에 처음 기록이 있습니다. 11년에.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몇 차례 발생하다가 1934년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굉장히 오래 동안. 네.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와서 2000년에 거의 한 65년 만이죠.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걸 우리 이 시청자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뭐 일본만 해도 1900년대에 이제 발생보가 있다가 거의 90년 넘어서 한 100년 만에 2000년도에 다시 발생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자주 발생하는 병이 아니군요, 절대로.
그렇죠. 이 최소한 국내나 뭐 이 국내 상황으로 본다면 결코 이렇게 자주 발생하거나 지금과 같은 이 창궐하는 현상은 처음인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 규모로 창궐하는 건 처음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몇몇 사례는 있어요. 뭐 최소한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에 영국의 사례도 있고 또 뭐 대만 사례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행이라는 것이 다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살처분한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거고요. 과연 실제로 이 질병에 감염돼서 이 병에 걸린 그러한 동물 수가 얼마냐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구제역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그 비교적 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이 됐지만 사실 뭐 이번에 우리가 많이 논의 됩니다만은 이 제대로 방역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단순한 동물의 질병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 환경이나 이 생활 습관까지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가진 질병이죠. 근데 조류 인플루엔자도 원래는 새들 사이에만 전염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변형 유전자가 생겨가지고 인간한테 전염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잖아요. 구제역도. 네. 그런 건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처럼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은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사실 요번에 그 돌연변이가 생겨 사람한테 온다기보다는요. 한 10년 주기, 15년 주기로 사실 내내 유행합니다. 그 조류뿐만 아니라 돼지, 사람 이 인플루엔자가 유전자를 교환해 가면서 그러면서 일정 주기로 그 유행해요. 그럴 경우에 그건 거꾸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그만큼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에 익숙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어떤 역학이란 측면에서 보면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네. 방금 이제 뭐 소로 말하자면 독감과도 같은 것이 이제 구제역이라고 하셨는데 예, 주로 이제 지금은 돼지에서 아니 그렇죠. 그 독감인데 파묻는 건 그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어떤 이유와 전파가 너무 빠른 거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는 국제적으로도 이제 그 일정 그 범위를 그 살처분을 합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산불 나면은 주위에 이제 나무를 잘라서 안전 띠를 형성하는 것처럼 초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수용되는 방법이긴 한데 그 뭐 이거 아시다시피 이미 이 국내에서는 초동 방역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가 넘어서면 이렇게 무작정 살처분한다는 건 아주 야만적이고 비효과적인 방법이었죠. 그렇죠. 이게 살아있는 짐승을 지금 300만을 생으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그렇죠. 제가 생각해보면 옛날 임금 시절에도 예. 만약에 가축을 300만을 죽였다. 나라님이.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엔 반란이 일어났어요. 진짜로. 그 정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사실은 지금도요. 저는 우리 그 목축 농가에 계신 분 너무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저는 어떻게 청와대나 아니면 여의도에 와서 항의 농성 안 하는지 그게 아주 궁금해요.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네. 기본적으로 교수님처럼 전문가 기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뭘 잘 잘못했는지.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파묻는 게 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뭐 전혀 문제의식 없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정말 이게 잘못 대처한 게 어느 정도로 크게 잘못 대처한 건지 그것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그 얘기를 나눠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비교할 10년 전의 사례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10년 전에 똑같이 구제역이 예. 발생했는데 그때는 한 2천여 마리 정도 살처분하고 끝났는데 혹시 그 사이에 이 병이 더 강해진 겁니까? 우선? 강해졌다기보다는 이제 환경은 변했죠. 뭐냐면은 그때보다는 도로망이 훨씬 더 발생, 이제 만들어져 있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더욱 이제 육식이나 이런 것이 우리 생활에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 가축을 키우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늘고 또 인구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리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까워졌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뭐 10년 전 사례나 혹은 뭐 그 비교를 작년 하면 초에도 그죠? 있었는데요. 네. 어떻게 다른지. 가장 큰 어떤 실책은 초동 방역의 실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병이 이제 보고됐다. 신속하게 일단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게 나왔다 그러면 즉시 모든 힘을 집중해서 그 차단을 해서 거기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일정 부분을 살처분한다는 것은 병이 퍼져나갈 수 있는 감성 있는 동물 수를 아예 줄여서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비교적 그걸 잘 지켜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초동 대체에서 뭐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만은 이
쉽게 말해서는 별 의미도 없는 간이 키트로 측정을 하고 사실 네. 측정 자체부터 측정 그거를 뭐 좀 더 전문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체를 측정하는 키트로 항체 정도 제가 알아듣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면역학 선생이다 보니까 이게 참. 네. 근데 항체란 것은 이미 이 병원체가 들어와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 지나야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최소한 이렇게 이번에 유행하기 전에는 국내는 청정국가로 돼 있었는데 청정국가에서 병이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려면 병원체를 검사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항체를 검사한다는 건 이미 병원체가 들어와서 일주일이나 지난 그렇죠. 건데. 몸에서 반응했다는 네. 얘기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병원체를 검사하는 걸 아주 쉽게 말하면 항원 검사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정도 저도 알아듣거든요. 괜찮습니까? 네. 이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항체가 아닌 항원으로 검사해서 차라리 측정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그것을 그 단순한 이건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증상을 보면 알거든요. 네. 그랬다면은 그 키트에만 의존하지 않고 즉시 확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것을 처리를 했어야 됐습니다. 맨 처음에. 네네네. 가장 처음 초동 네. 거처가. 근데 그게 안 돼서 거의 일주일을 소비했죠. 네. 사실 이 질병 일주일은 많이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 안 된 이유는 우선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그거 좀 잘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왜 그럼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중앙 정부, 다시 말해서 담당 방역 당국은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1년 전에 거기서 그랬다. 이렇게 이제 지방 공무원 탓을 또 하고 있어요. 아, 참, 왜 찌질한 짓이죠. 네. 우리가 1년 전에 미리 말했는데. 네. 이렇게. 대통령과 혼연일체인 것 같아요. 이거 그 외국에 왜 나가? 덤떡이 다 씌우는. 이제 그런 네.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딱 보니까 이건 이미 초동이 실패해서 퍼져나갈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면 영국 사례나 대만 사례 또 일본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그 영국에서 그때 너무나 많이 2000년대 초에 너무 많이 죽인 사례에서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만한 의미를 갖느냐 하는 제시와 동물 생명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방 백신을 병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같이. 네네네. 그래서 그는 뭐 이미 뭐 학계에서도 인정이 되고 바로 2009년도에도 그걸 총 면밀하게 검토한 그 보고서도 있고요. 그래서 유효하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 백신을 사용하라라는 어떤 제안이 있었는데 당시 정부는 우리나라가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백신을 사용 안 한다. 근데 그것도 속된 말로는 뻥이었죠. 왜냐하면은 속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야부리. 뻥. 네. 개뻥. 네. 사발. 개사발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요 정도 돼야지 속되고요. 그렇습니까? 그럼 뭐 뻥 정도야, 뭐.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뻥이었던 겁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백신 정책을 병행하지 않고 살처분만 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청정 지역이란 건 이미 그 동물보건기구에서 OI라고 말하는 데서도 백신을 사용해도 병이 발생 안 하게만 관리하면 청정국이 됩니다. 백신 사용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단지 뭐 사용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는 그 백신을 사용한 다음에는 그걸 쭉 그 나중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지. 근데 이제 마치 또 일반 국민에게는 예방 백신을 놓으면 청정국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라는 식으로 또 호도를 시킨 거죠. 그리고 책임전과 플러스 호도. 네. 세트 나왔어요. 그 뭐 전례가 있죠. 2008년도에. 뭐 하여튼 그건 이제 좀 이따. 2008년도. 네. 알죠. 그때 그 울먹운천께서 요즘 그 한나라당 구제역 대책위원장이라고. 또 뻥을 쳤다는 얘기가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 뻥쟁이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 청정국이 돼야 뭐 수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외국에 수출하는 그 액수는 한 20억 정도거든요. 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근데 저희가 보기엔 이미 이렇게 초동에 실패해서 확산될 적엔 그 피해가 훨씬 넘을 텐데도 정부는 그냥 뭐 그런 식의 대답을 하면서 계속 살처분으로 이미 제가 보기에는 효력도 없고 또 2차 어떤 환경 그 오염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대처한 거죠. 그 전에요, 저 잊어버리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이 백신을 투입하면 되는 것을 이미 영국의 사례도 있고 학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검증이 끝났는데 왜 백신을 안 하고 변경하는 거죠? 그게 아직 돈이 없었나요? 이제 두 가지
점이 있는데요. 아니, 그 백신 맞추면은 무슨 뭐 저기 쇠고기, 돼지고기 파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 얘기로 저는 알고 그래서 있었는데. 이제 이 첫째가 그러니까는 이 방역 당국이 백신이라는 걸 아예 생각을 못했던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연구의 사례를 다시 참조한다니까 말해서 최신 그 수의학적인 어떤 지식이 이 현장에 접목되는 체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나태했다는 얘기가. 네, 나태했다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 일본 사례만 봐도 그것도 이제 2010년도 보였거든요. 거기도 초동 때 그 살처분도 하고 동시에 백신을 처리한 다음에 그 당시 초기이기 때문에 백신을 처리한 것은 다 또 살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금세 마무리가 됐죠. 이제 백신을 하면은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면역학이기 때문에 늘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이 백신으로 100% 이게 이 방어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바이러스 질병이. 왜냐면은 감기도 그렇죠, 뭐.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지금 뭐 백신을 놔서 항체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지만 항체로는 우리가 그걸 이제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말이 되나 이건 좀 어렵네요. 근데 바이러스 질병을 방어하는 데는 세포들이 주로 담당합니다. 면역 세포들이.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돼서 바이러스 질병을 막는 것이고 항체라는 것은 초기의 방어 라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이 사용하는 백신은 안전성 때문에 이 병원체가 죽어있는 사백신을 씁니다. 근데 이 죽어있는 백신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를 못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백신을 쓸 때 100% 이것은 방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 부분에서 이 복균 동물이 된다든지 혹은 이것이 증상은 안 나타나는데 실제 걸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초기에 백신을 투여하면서도 이제 그것을 살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도 사실은 하나의 보조수단인 거군요. 그렇죠. 병용을 하고 네. 백신을 사용했을 때는 끊임없이 그 백신 처리한 동물을 이렇게 검사해봐야 됩니다. 이제 확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제 그렇죠. 그리고 백신을 활용했어야지. 방어력을 이 주변의 방어력을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그저 MB가 얼마 전에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다 맞췄습니다. 백신 여러분들 이제 곧 살처분 안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군요. 이제 두 가지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가 그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한 시점은 이미 제가 조금 아까 말한 초동 방역으로서의 예방 접종 시기를 지난 시점인 겁니다. 이미 뭐 경기도 뭐 이렇게 막 퍼지는 상황에서 뭐 백신을 다룬다 하는 것은 사실 최악의 상황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야기지 결코 뭐 충분히 국가가 뭐 대체를 해서 더 이상 안 죽인다는 것도 아닌 거고요. 또 이제 아까 말한 그 잘못한 것 중에 또 두 번째 틀린 이야기가 백신을 놨다 해서 안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 백신을 놨어도 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백신을 놓는다 해서 다 100% 면역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주 우리의 그냥 막연한 확률을 높일 생각이고. 뿐이지. 네. 네. 그랬을 적에 걸리는 동물이 나와요. 그러면 걸렸을 적에는 최소한 백신을 맞아서 면역이 좀 증강됐지만 그 주위의 환경, 다시 말해서 이제 그런 목 중농가들이 많이 밀집해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 농장을 또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좀 떨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분위기다. 뭐 농장이 뚝뚝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 백신을 놓은 집단 내에서 발병한 놈만 죽여도 돼요. 그건 하나, 그러니까 이건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즉 상황마다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백신 났으니까 다 안 죽여라든지 뭐 백신 났으니까 다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이 질병의 발생과 창궐은 매 시시각각 변하는 거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정리하자면은 네. 최초에 항원 검사할 것을 항체 검사하는 검사로. 헛질알, 네. 전문용어로 헛질알. 헛발질. 네. 교수님께서는 헛발질, 저희는 헛질알. 헛질을 하면서 일주일을 다 까먹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그 과거의 사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연구도 다 끝났고, 네. 검증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즉시 즉시 예방 백신을 투입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방역력을 높여갔어야 되는데 두 번째도 헛발질을 하고 네. 뭐 그리고 나서 청정국가 이제 뭐 이러면서 네. 살발질을 했죠.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가서야 이제 변명하듯이 그렇죠. 다 뭐 몇백만 네. 마리 죽은 다음에 와서 백신을 놓는다. 뒤늦게 네. 또 헛발질. 또 헛발질. 뒷발질. 아무것도 대응을 못한 거네요,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현 시점은.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럼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비교적 안전한 지역, 전라도 쪽이나 일부 지역에서 보면 지금 이 정부의 이런 어떤 천편일률적인 대처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방 백신을 했어도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 농장이나 주변을 죽여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굳이 그 발병한 놈만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선택적인 것이 현장에서 즉시 전문 그 지식의 바탕을 써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무조건 백신 났으니까는 발병한 놈만 주고 괜찮다든지 백신이 100%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대처해 놓으면 지금 백신 맞은 놈들이 또 퍼뜨리겠군요. 그렇죠. 그 중에 일부가 그런 감시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안 나타나도 병균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현재 그 전파되지 않은 지역은 이 정부 대책이 아주 불안한 거죠. 그러면 그 10년 전의 대처는 어땠었습니까? 그때는 초기에 그냥 그 쉽게 말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완전 차단해서 거기를 완전히 그 살처분을 해준 겁니다. 아주 소규모로. 그러니까 초기 일주일, 그러니까 네네네. 첫날 그때 끝난 보고 거군요. 오면서 2, 3일 내로 딱 끝난 거죠. 그건 사실은 정부의 차이군요.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그랬다고 하죠. 김성훈 농림부 장관한테 이거죠. 농민들이 입이 더 벌어질 정도의 보상책을 제시하라.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말하자면은 이 방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당일날 바로 군대가 동원됐다고 하던데. 뭐 국가 통치자라면 여기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정말 정권의 대응, 정권의 철학, 정권의 문제야 이거는. 정권의 어떤 국정 운영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군대 문제만 하더라도 그 한나라당 당정 협의할 때 그때 국방부 장관을 왔었어요. 국방부 장관을 왔는데 그때 그래서 군이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에 각각했어. 투입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예. 아니 자기가 통수권자인데 이런 멘트가 있죠? 예. 그때 당정 협의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근데 답변이 이거예요. 부모들이 반대가 심했어. 통솔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국가가 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실제. 우리 또 여당의 대변인께서는 야당이 장외 집회하느라고 그 역병을 계속 돌게 하고 있다. 야당 탓을 또했어요. 아주 정말. 저는 그 10년 전 그 기사를 보다가 일화 중에 하나가 예. 기자들이 취재가 왔답니다. 취재. 당연히. 예. 그랬더니 당시에 얼마나 강력한 지시를 내렸냐면 취재를 온 기자들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예. 신발까지 다 태워버렸대요. 그 정도로 한 거죠. 그 정도로. 그거 하고 이제 군대도 투입되지 않겠나 이거 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해외 여행을 해가지고 그 멘트는 그냥 냉정하게 과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과학자로서 한마디 하는 건 찌질한 발언이죠. 교수님 사회 복귀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지구를 떠날지도 모릅니다만. 네, 과학에는 찌질 이런 발언이 없거든요. 예. 제가 진짜 그게 하도 열받아서 제가 오늘 좀 자료를 가져왔는데 나중에 한번 좀 찍어주세요. 네. 뭐냐면 이미 11월 말에 이 안동에서 발생했던 이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파악이 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파오라고 하는 국제 이 기구에서 이거를 즉시 그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고돼서 분석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미 여기 보면은 이 안동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그 11월에 보고됐지만 봄에 있었던 2010년 봄에 있었던 강화도의 유형과 아주 가깝다는 게 이미 여기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결국 또 일본에서 나와서 우리가 알게 됐지만 일본하고도 아주 가깝다는 게 이미 다 분석돼 있었어요. 그리고 베트남형은 굉장히 여기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이미 이런 명확한 과학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께서 훨씬 시간이 지난 후에 해외여행. 네, 물론 그 농수산부 그 장관도 그랬어요. 이거 이미 11월 지나서 12월에도 뭐 베트남 여행을 다녀 뭐 그 목장주가 뭐 어째 그거 그리고 나 이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되나? 나 이 사람들 참 황당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현장에 가보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을에 혹은 내가 키우던 목장이 이렇게 살충됐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거의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심리적인 부담, 뭐 동네 그것서 동네 패싸움 나오고 자살하거든요. 생계 기반을 완전히 네. 아니 몰살시켰는데. 그분 자체는 자살하고 이래요. 책임 제가 미안하고 그래서. 근데 말을 이미 과학적 자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한다는 거 그 여행 갔다 온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그건 나와도 돼요. 그런 욕 나와도 아니 돼요. 이런 제가 네, 사회복지 때문에 그런 욕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지적하니까 자기도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또 이주 근로자다. 이것도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주 근로자, 네.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 예. 때문에 예. 이것도 황당한 것이 제 사례를 좀 영국 그때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대만 다 왜냐하면 이 질병이란 건 이 사실 병원체와 뭐 동물이나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생태계나 생활 환경, 사회적, 문화적 모든 요소가 개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질병의 발생 자체는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생 원인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영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발생에 대한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결론 내립니다. 그게 그렇죠. 그게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게 가장 사실은 솔직한 태도거든요. 근데 이 지난 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항상 현 정권에 들어와서 구제역 발생하면 그 원인은 이주 노동자, 이주 근로자 이런 식으로 추정한다라고 아주 쉬운 결론을 내요. 아니 이게 사실은 네. 딱 히틀러가 한 짓이거든요. 유태인 그렇죠, 때문이다. 그렇죠. 네, 이게 파시스트의 맞습니다. 전형적인 대처 방식이에요. 네. 차근차근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당연하네요. 지금 너무나 명백하게 정부의 책임이네요. 내가 봤을 때는 이 구제역 파동이 커지면은 그 정권에 부담이 되니까 아랫 사람들이 알아서 킨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이런 분명히 생각도 있겠죠. 들어요. 요즘엔 또 그렇죠. 어떤 식이냐면 농림부 장관이 친박이라서 하여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친박이라서 이렇게 그렇게? 현 정부를 엿먹이려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책임을 무슨 피구대회 하는 거야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네. 객관적으로 네. 이 정도 사례는 전 세계 최악의 대처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20세기? 이 정도 사태에서는 사실 중앙 정부, 중앙 이 방역 당국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너무나 애들도 알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베트남 여행객도 말도 안 된다. 당연히 뭐 과학적 자료가 없으신 거니까요. 네. 또 이주 근로자라는 증거가 뭐 있냐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된다 하니까 할 말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또 뭐라 그러냐면 결국 중앙은 잘했는데 지방 공무원이 잘못했다. 이렇게 떠넘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농민들의 뭐 도덕적 해이. 수준이 뭐 어쩌다는 둥. 뭐 보상금 받고 뒤에 가서 네. 눕는다 뭐 이런 식인데 아니 잘 키워가지고 팔면은 더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요. 보상금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 아니, 버리는데 그리고 그 뭐가 좋아? 보상금 받아서 좋아하는 사람 이따 치자고요. 네. 그게 지금 부재 퍼진과 무슨 상관이야 이거예요, 내 말은. 그렇죠. 응? 이 그리고 정말. 또 아니 이명박 씨가 또 황당한 얘기 하나 더 한 것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교수님이 네. 이제 사회복귀가 아니. 점점 불가능해. 아니, 인계점을 지나가고 최근에 있는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한동대 사례인데 교수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뭐 정치적인 좀 반대되는 현 정권에 대한 반대 얘기를 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란 말을 안 붙였다고 그래서 한동대에서 학생이 재단에다가 그걸 고자질해서 또 재단에서 이 교수를 잘라야겠다. 아, 그래요? 이런 상황까지 돼. 그런 일이 있었어. 무슨 5 담당자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고발을 해. 네. 제가 이게 지금 이 민교협 상임의장으로서 참 건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요. 이 기회에 하여튼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군요. 아, MB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알겠어요. 예. 이명박 씨가. 이명박 씨가. 네. 저도 이제 잘릴지도 몰라 이렇게 되면 또 재단에서. 이명박 씨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 초기에 예방 백신 쓰라고 그랬는데 내가 예방 백신 네. 쓰라고 했는데 밑에서 전문가 뭐 의견이라고 해서 안 썼다. 자기는 잘했는데. 네. 초기부터 나는 예방 백신 쓰는 거 다 알았는데 뭐 이런 아니 얘기. 그러면 뭐 말을 안 들으면 물대포를 동원하든지 하지. 그거 잘한다고 왜 못해? 이 시점에서. 그래서 어? 속으로 야 역시 이명박 씨께서는 네. 해보신 게 나도 해봤는데 소대를 키워봤는데 아마 그래서 아마 해박한 수의학 지식이 계셨던 것일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우리 그 촛불 사태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 광우병이 어쩌다 뭐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했던 그 공무원들이 네. 정권이 딱 바뀌자마자 이명박 씨가 부시한테 선물 주려고 우리 문어를 왕창 개방해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그랬을 적에 즉시 이 공무원들이 말을 확 바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정부 말, 뭐 대통령 말 옳다, 정부 말 옳다 했던 공무원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요즘 그대로 사실 구제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 입장으로. 사실 그 외에 다 승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뭐 자료 있으면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승진하신 분들이 지금 과연 대통령께서 초기에 얘들아 예방 백신 쓰거라 했는데 과연 그들이 아닙니다. 각하. 절대 안 됩니다. 네. 각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살처분해야 됩니다라고 했을까요? 애방부스를 차라리 저에게 쏘아주세요. 저는 이거 쇼라고 생각합니다. 뭐 2008년도에도 쇼였지만 쇼는 show must go on. 뭐 이런. 대통령은 전혀 흠결이 없는 거죠. 전혀 무오류에 예. 항상 똑바로 판단을 하는데 네. 그저 밑에 것들이 예. 아래 밑에 것들이. 것들이 각하 보호설. 제가 참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열받아서 여기 이 자리에서 네,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자 교수님, 네. 저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네. 지금 어쨌든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과거 책임을 우리가 한번 예. 좀 짚어봤다면 네. 앞으로 이게 묻은 300만 마리 이게 뭐 아무데나 갖다 파묻었다고 환경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아니 난 또 열받는 게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 환경부가 막 파묻을 때 뭐했냐 이거야. 물론 그때 우리 이만희 장관께서는 숨겨둔 딸이 있다 뭐 해가지고 하여간 저 소송하고 하여튼 골치 아픈 일이 있긴 했어도 아니 그 환경부가 왜 이제 와서 이 뒷부분 치냐 이거예요. 일단 멘트를 남겨놔야 되거든요. 네. 나중에 문제 생겼을 그리고 지금 때 이게 봐라 나는 반대했다라거나 문제 요즘 생겼다거나. 시기가 2000 정권 초반이라 네. 이제 슬슬 레임덕에 예. 그걸 좀 고려하셔야 되겠죠. 정확하게 아시네. 자기가 살 발언은 해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른 거라고. 문제 지적을 했다 이거죠. 나는 아. 문제가 올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 지금.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냥 지켜만 봤다. 맞다. 그렇다는 얘기기도 하거니와 네. 그렇다면 실제 땅에 막 묻었습니다. 지하수로 흘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네. 면역학적 관점에서 예. 네. 전문가적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우려됩니까? 뭐 우려되는 게 너무 많은데요. 뭐 일단 그래서 그 전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방역뿐만 아니라 이 매몰도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역학 하시는 분, 뭐 이런 전염병 하시는 분, 혹은 이 토양 환경 하시는 분들 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네. 그것을 그 대비책이나 소위 매뉴얼이라고 하는 걸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혀 그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뭐 사실 아까 그 비디오에서는 매장되는 현황은 그렇게 뚜렷이는 안 잡았습니다만 심지어 살아있는 채로 매몰했을 때 뭐 이 과정도 반드시 짚어야 되는 겁니다. 이 동물 윤리나 인도적인 그렇죠. 어떤 그렇죠. 이런 부분이 그대로 무시됐다는 거. 이것은 아주 국제적으로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그 점은 국격을 확 떨어뜨리는 거죠, 정말로. 그렇죠. 자기들이 좋은 얘기하는 편이네. 국격. 맞습니다. 맨날 국격교육 하는데 있는 거 다 떨어뜨리고 있죠, 지금. 네? 모든 분야에서. 네? 그렇죠. 네. 그런지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짚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예상되는 것은 정말 이 매몰 자체가 이 주위 환경이나 어떤 그 국제적인 나름대로 지켜야 될 부분을 전혀 지키지 않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당연히 뭐 심출수 또 뭐 이러한 이 당장 부패될 때 생겨나는 많은 미생물들의 창궐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뭐 흔한 얘기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역병이 돈다는 그렇죠. 얘기처럼 지금 그 상황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당장은 이제 정부가 뭐 물 걱정 당연히 그건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날이 따뜻해졌을 때 예상되는 그 미생물들의 다양한 미생물들의 그 창궐 부분을 계속 그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해야 될지는 그 매몰된 상황과 양이나 이런 것들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진짜 딱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그 장기적으로 이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나요, 지금? 뭐 지금 지금도 매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정신없는 거기까지는 상황이죠. 아예 신경 못 쓰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말하자면.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파묻었단 말이죠. 네네. 날이 따뜻해지면서 또 부패되고. 부패가 되고 뭐 저기 조선일보를 보니까 탄저병 우려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거 아주 치명적인 병이라고 탄저는 하던데요? 매우 치명적이고요. 그래서 다만 것이 이 탄저라는 것은 이러한 그 토양이나 이런 데서 뭐 한 몇십 년까지 유지되고 이런 거라서 네. 뭐 그런 것 뭐 이 질병으로 해서 당장 탄저가 뭐 곧장 이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생태계라는 것은 사람, 동물, 뭐 미생물 다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건데
하나의 어떤 이 균형층이 무너질 때 그때 다른 것이 파급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인간의 지식으로 충분히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항상 이런 질병이나 전염병의 문제에서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당장 좀 진행 중이라서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사태가 진행된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학이나 뭐 전염병, 미생물, 면역학자들 모여서 또 혹은 이 그런 어떤 생태계, 뭐 환경, 오염, 토양 다 모여서 그걸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미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안 하고 있군요, 그런 건.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전혀. 매뉴얼도 만들지도 않았고, 무조건 때려 붙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땅에 묶고 있는 거군요, 그냥. 그러니까 이 정권이 저희가 항상, 이게 사이코패스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런 대처를 받아 알 수 있어요.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권이나, 이로 인해서 그 농민들이 느끼게 될 어떤 가슴 아픈, 이런 건 전 모르는 거예요. 돈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냥. 네. 단순히. 예. 해결도.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뭐 괴담 유포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네. 만약에 네. 정말 이 봄이 오면은 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을 굉장히 신중하게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네.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예. 좀 대비해야 한다. 안 나오면 다행인 거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다행인 그렇죠. 거고요. 그거는 정부 당국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조심하고 방역하고 예. 예측하고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 일이죠. 근데 네. 그걸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한다면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예. 다행히 이 건에 있어서는 당장은 못하고 있지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교수님의, 네. 교수님의 제안. 사회 복귀를 위한 예비 탈출구. 낙이났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함께시켜준 덕분에 그나마. 예, 그렇죠. 다행히 그래서 그런 대처 타스크포스가 만들어 아직 지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네. 하겠다는 네. 뭐 환경부 장관이 어쨌든 뭐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네. 네. 말귀를 조금 알아들은 거죠. 조금 그나마 예. 다행히. 아니 근데 저 잘못 묻은 곳이 많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네. 그러면 뭐 앞서서 봤습니다만은 다시 파내 가지고 그 사체를 다른데 또 다시 옮겨야 할 수 된다. 있는 상황도 있죠. 그리고 말이죠. 심각한 겁니다. 동물이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예. 몇백만 원씩 예. 묻었기 때문에 동물이 부피가 있는데 네. 그렇죠. 이게 부피가 되면 가라앉아요. 예. 저는 땅 구하러 앉겠다 푹푹. 공벽 붕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집안집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죠. 같은 상황으로는. 물 나오고 그래서 그죠, 이 막. 대만 같은데 이런 데 다 콘크리트로 이거 해가지고 그걸 매몰했고 이랬거든요. 대만에서도요? 네네네. 그리고 뭐 매몰 이 살처분할 적에도 소각도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비닐 몇 개. 네. 예. 비닐로. 햇가루 좀 뿌리고. 1910년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진짜. 1911년에 그렇죠. 첫 보고가 국내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100년 만에 본격적인. 네네. 그리고 그때도 뭐 그때야 뭐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참고를 했다 해도 네. 지금 2010년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건 아주 창피한 일인 거죠. 그런데 100년 지났는데 100년 전에 대처 방법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땅 파서 묻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딴 것도 없고. 그 저 식수원 문제가 참 걱정인데요. 뭐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대책 세운 게 네. 전국의 모든 가구에 상수도를 까는 몇 조가 들어가는 그런 그 추경을 신청하겠다. 저는, 에비앙 사먹으라 그럴 줄 알았어요. 값하고 질 좋은. 그렇죠.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사 먹으면 되지 않냐고 또 이런 얘기 해가면서. 그렇게는 또 안 했군요. 아니 그런데 요 저 식수원 이런 그 침투수가 틈탄 그런 지하수 먹을 경우에는 정말 큰일 나는 그렇죠. 상황이겠죠. 거기에 이제 어떠한 당연히 그 피라든 건 일종의 단백질이고 많은 미생물들이 예. 뭐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썩을 때 다양한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다 개입되고 당연히 이 매몰된 동물이 다 이 구적에 안 걸렸다 하지만 그중엔 또 걸린 놈도 있고 그렇죠. 그러한 균들이 이러한 그 토양이나 이런 거에선 굉장히 생존이 오래된다는 건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진짜 다양한 그 상황 그거에 대한 어떤 본격적 과학적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무서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진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저 광화문 사거리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병든 동물, 썩은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렇죠. 그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닌 거죠, 지금. 그렇죠.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무서운 일이에요. 예. 지금까지 벌어진 정도의 사태가 아니라 네. 차원이 다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걸 책임지는 사람은 이제 정권을 떠나서 음. 나는 잘했는데 그때 나는 백신 넣으라고 했었는데 이런 얘기 그냥 안 해서. 그런 얘기 하면 어떡하죠? 아유, 저마다 다 살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인수공통 전염병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교수님 그 인간한테 번질 수 있는 그런 병들도 네. 꽤 있겠죠. 예측할 많이 수 있는 있죠. 병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종 인수공통전염병 같은 것들은 새로 만들어집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 그 새로 만들어지니까 네. 신약 개발되기도 전에 그렇죠. 그런 뭐 상황이죠. 또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그러한 어떤 특히 새롭게 등장하는 인수공통 전염병들은 그 종반장벽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에이즈라든지 광우병 같은 그런 사례인 것처럼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제역이라는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라는 점. 물론 사람한테 감염됩니다. 근데 정부가 또 예전에 또 뻥쳤던 게 그 구제역은 사람한테 감염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뭐 신문 기사에도 뭐 감염 안 된다. 아예 공고문까지 네. 저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놨어요. 근데 실제로 걱정하지 감염은 말라고. 됩니다. 아. 그래서 이미 보고된 사례도 있고요. 다만 이것이 이 동물 전염병으로 돼 있고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닌 것은 사람한테 봤을 때 이게 전염병으로 막 퍼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영향을 그래서 미치군요. 그리고 뭐 증상이 그렇게 치명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람한테 안 온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인 겁니다. 혹시 그 사람에게 이 구제역이 감염됐을 경우 네. 자꾸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든지 예. 뭐 그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땅을 막 판다든지 갑자기. 그렇죠. 땅 판단. 이런 사람들은 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아직 학계에 보고는 안 되는데 네. 국내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있어요. 시작하면서 저희가 깔때기 방송이라고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조심하셔서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그렇게 국립대학교 네. 정교수. 저를 걱정하심 네. 걱정스러워서 그러나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교수님 저희보다 먼저 쭉쭉 벼랑을 점프를 막 하시고 뭐 많이 자제한 겁니다. 그래도 사회적 위치와 뭐 일이 있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교수님 하면은 사실은 광우병 사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당시에 가장 정확한 발언을 계속 하셨던 거의 유일한 학자셨어요. 다들 이제 침묵하고 납작 엎드렸을 때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때. 그 뭐 조중동에서는 좌파의 이론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미지가 영예롭습니다만 있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예. 사실 저는 이번 구제역 사태를 보면서 이 일반 국민들이나 하고 많은 사람들 그냥 이 과거 이 미국 쇠고기 문호 개방에 따라 생긴 촛불 사태하고 마치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나 이 질병이란 것을 공부하고 또 현장에 접목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제역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 조중동이 최소한 그 2008년도 사태에 대해서 정식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이 구제역이 이렇게 진짜 우리 사회를 사회 재난이라고 말할 정도로 창궐하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 보고가 된 게 1911년이고 그 후에 좀 발생하다 결국 60년, 반세기가 지나서 다시 발생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또 작년까지만 해도 어쨌든 무사히 넘어오다가 지금 이렇게 창궐이 됐다는 겁니다. 전염병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즉 질병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9이 안전하다 해도 하나의 위험성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미국 쇠고기가 30개월 미만만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그건 그렇죠. 네. 알 수 없는 이제 겁니다. 표면적으로요. 네. 최소한 그러한 것은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 그 당시 촛불에 참여했던 민중들의 힘이었고 그것에 의해서 문호가 개방됐던 것이 그나마 지금 제한적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그 상황은 지금으로 비유하자면은 마찬가지로
전혀 그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요소를 방어하지 않은 채 그대로 문호를 열어놨던 거거든요. 그것을 그 당시 촛불이 방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중동 언론이나 혹은 정부는 뭐 괜찮다, 뭐 과도하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뭐 확률이 어떻다, 뭐 번개 맞을 확률이다. 반세기 동안 유행하지 않던 병이 발생하고 이렇게 창궐한 것을 확률로 하면 0%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어나는 것이 전염병인 겁니다. 자기한테 걸리면 그게 100%예요. 네, 더욱이 한 개인에겐 100%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 사례를 보면서 얼마나 그 당시 정부와 조중동이 무지한 태도를 취했던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정부는 촛불을 든 사람들에게 야, 우리 정부가 대처하겠다. 그래서 지방 곳곳에 광우병 검사할 수 있는 아주 엄중한 그 차폐 시설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래서 실제 수백억의 돈을 투자해서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제역에서 그것이 전혀 활용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초동 대처에 실패한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한 진단이 안 됐던 건데 광우병을 검사할 수 있는 지금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만든 시설에서 당연히 구제역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시 행정으로 그러한 그 건물만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설만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그렇죠. 다시 말하면 2008년도 정부가 솔직하게 당시 큰 FTA 때문에 우리가 이 축산을 할 수 없이 희생한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이것을 대처하겠다라는 태도로 임했다면 이 구제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대처 방법을 해왔다면 이러한 이 구제역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2008년도 정부가 취했던 태도와 조중동이 그것을 지지해서 국민들을 호도했던 그 자세가 오늘 300만 마리 이상의 동물을 생매장하고 그것이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것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교수님께서는 그 학계가 아니라 정계로 가셔야 돼.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학계에서 퇴출되지 않겠는가. 퇴출되면 할 수 없이 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죠? 그 태도와 그 자세로 이어져 와서 이게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맞습니다. 예. 그 태도 그대로 이어져 오느라고. 네. 아, 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갑자기 돌발된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보면- 광우병 사태와 구제역 사태는 쌍둥이군요. 네. 일란성 이 쌍둥이. 현 정권 하에서 발생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네. 우리 일란성 쌍둥이였다. 예. 말하자면은 빈곤하기 짝이 없는 철학과 또 거의 그 작동하지 않는 이런 위기 방제 그리고 시스템. 책임전과 호도, 발뺌, 네. 3종 세트를 지금 거짓말. 마음고생하고, 예. 거짓말, 뻥까지. 예. 이 정권의 거짓말은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최근에 무상 복지 관련한 그런 공약을 놓고 네. 이렇게 민주당에서 아젠다를 만드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기들이 있는데 다 했던 얘기인데. 예. 자기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조사해봤습니다. 예, 요거 보고 화면 보시죠. 구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몇 군데를 탁탁탁 찍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런 과학 비즈니스 벨트다라고 하는 구체성을 띈 공약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이제 백지에서 출발한다. 그렇도 뭐 그건 똑같죠. 표 얻으려고 좀 해. 내가 좀 관심 많았겠죠.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합니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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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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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그래서 뭐 내 자신이
그 반값으로 등록금을 하겠다는 공약을 한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도 잊었나 세월 따라 잊었나 표 얻으려고 좀 내가 좀 관심이 많았겠죠. 다시 사랑 안우리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솔직하신 각하셔요. 예. 솔직하신. 제가 한 지상파 라디오 방송 나가서 마치 명절날 전 뒤집듯이 말을 바꾼다. 이게 뭐 하려다가 잘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약속 못 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난 그런 약속 안 했다고. 뻥을 치는 거야, 뻥을. 들이 다 있어 이게. 이게 어떻게 정치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난 그래서 아주 트위터에다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한나라당의 공약은 공증받기 전에는 안심하지 마라. 공중 받는다고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그 아니야. 앞으로 이 한나라당의 공약을 이 믿는다. 이거는 짓인 거죠. 예. 근데 신기하게 또 그걸 믿어요. 그것도 찍어요 또 그리고. 나 참고. 희한해요. 자, 마지막으로. 네. 어떻게. 네. 네. 저희 그 시청자들에게 네. 1년 이상 저희 이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네. 이걸 아예 명절 때 말이죠. 다 네. 다운받아가지고 네. 다 본 분도 있어요. 아이폰에서 그래요? 1등입니다, 저희가. 네. 아, 그렇군요. 네. 한마디 해주십시오. 뭐 하여튼 제가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 뭐 제가 오늘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전염병이나 이런 그 인수공통 전염병 이런 것들은 사실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의 생명권의 문제인데 너무나 이런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제가 오늘 비록 너무 짧은 한 시간이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다면 참 저로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만나 뵙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말이죠. 이런 것을 학자적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학자적 양심. 자, 오늘, 시사돼지, 1회. 굉장히, 뭐랄까요. 앞으로 기록에 남고, 네. 저희가 두고두고 회자될 예. 명방송이 아니야. 네.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군요. 굉장히 흡족합니다. 네. 그래서 김호준 씨가 흡족해하는 방송은요. 네. 이렇게 교수님이 아마 최초가 아니었나. 네. 뭐 그렇다고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성들이 많이 왔을 때. 그 이후로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주 흡족합니다. 네. 학자적 양심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표본을 오늘.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걸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지성을 만났습니다. 예. 자, 앞으로 또 저희 방송 이제 아이폰 뭐 또 인터넷으로만 보기 좀 그렇다. 직접 와서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블로그를 통해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team.한이.co.kr/cctv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